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요, 점점 지금 좁혀지고 있는데,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대한민국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 여러분 잘 아시는 조슈아 선생 특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주 공로가 큽니다. 아마 제대로 밝혀지면 역사책에 남을 수도 있어요.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마지막까지 아주 최선 다해 주시고요. 우선 왜 이 부정선거 파헤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전념을 하시고 여기에 이렇게 끼어들으셨는지 계기가 있습니까? 원래 뭐 하셨어요? 참 네? 원래는 참 그걸 좀 젊으신데 좀 이제 제가 좀 젊을 때 여러 가지 했는데 네. 이제 그 직업군인으로 있을 때는 좀 컴퓨터 쪽 전산실에서 일했어요. 컴퓨터 전산실에서. 군 부대에서는 전산 쪽을 일을 했고 이제 또 그 다음에 대학교를 나와서 대학교는 좀 자세히 못 밝히지만 인문 계열 쪽이었어요. 인문 계열 쪽이구나. 그리고 또 다음에는 카메라 촬영하는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어요. 예, 촬영 편집 기획부터 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뭐 홍보도에다가 여러 가지 다 하는 종합 스튜디오에서 일을 또한 좀 몇 년 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다양한 부분을 했는데 특히나 이제 컴퓨터나 전자기기 같은 것들을 다루는 것은 좀 취미로 했거든요. 내가 좀 재미있어가지고 이제 해도 했고. 말하자면 이제 오다쿠 수준이구나. 네. 컴퓨터 이쪽으로는. 네. 한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좀 취미였어요. 자격증 따는 게. 자격증도 좀 몇 개 있고요. 좀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이쪽 관련해서. 컴퓨터랑 전자기기 쪽으로 해서 8개 있습니다. 8개나 있어요? 네. 이야, 대단하네요. 그때는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어서 파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요.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들고 파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력이 있으신데 이번에 왜 이거 부정선거에 이렇게 뛰어든 겁니까? 처음에 어떤 계기로? 그때 처음에 제가 첫 영상에 그 내용이 이제 올라와 있어서 많이들 보셨으리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예. 어쨌든 이제 그 사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번 선거에서. 왜냐면은 민주당이 이번에 뭐 너무 경제적인 추락도 있고, 이제 우한 폐렴, 중국 코로나 등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혀 이제 아주 자화자찬은 하고 있지만 초기에 어떤 중국인들을 막지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언론에서 자꾸 띄워주고는 있지만 실제 민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안 속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도 이제 그 아내하고 같이 투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개표 그 방송을 아주 기대를 하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사전 투표를 미리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뒤에 이제 하게 됐고 일시 뒤집어지는 게 많았어요. 그런 걸 너무 많이 실망을 했고 정말 이게 현실인가 이런 건 좀 어떤 자괴감에 사실 그 다음날 밥맛도 없고 힘들던 차에 그 여러 가지 좀 커뮤니티들을 하거든요. 뭐 DC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요상한 짤들이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전 투표에서만 유독 너무 두 당이 차이가 심하다라는 그 내용들로 이제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저도 이제 보고선 조금 이상하다. 왜냐하면 또 사전 투표함을 깔 때부터 또 너무 반전이 심했기 때문에. 이건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들고 팠네 이제 그때부터.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들고 판 겁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잠시만요.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올렸던 부분인데 이제 다 지나놓고 얘기지만 이 표를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건데 많이 봤어요. 아마 저기 그 청원하는 그런 데도 체인지 같은 데도 있는데 그 표가 올라갔을 텐데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들어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20대, 오른쪽에 부분은 21대.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이 부분인데 사실 오른쪽 부분만 봐서는 이게 이게 21대인데 처음엔 저는 이것부터 봤거든요. 이것부터 봤을 때는
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이게 뭐 여러 가지 루머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뭐 통합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이제 당일에 많이 가는 그런 추세였고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홍보를 했고요. 사전 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20대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 그러게. 이쪽 그림이 뭔지 몰라도 완전히 차이가 나네요. 저 그래프 그림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사전과 당일에 어떤 그 지지율이 나오는데요. 네. 조금 확대를 해도 그게 조금만 더 확대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예, 그 정도. 네, 이게 지금 이게 PPT라서 이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해보면 이제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전에서와 그 당일에 차이를 나타낸 겁니다. 그 지지율, 그 득표율의 차이를 나타낸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당일은 49%에다가 46%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어쨌든 종로 지역은 지기는 했어요. 지기는 했는데 사전의 차이가 이제 너무 확연히 크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왜 이걸 그래프로 나타냈냐면 좀 그 차이를 쉽게 눈에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참 보기가 쉽습니다. 보기 딱 봐도 이 부분 표만 넣고 차이가 많다고 하면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표로 만들었는데 당일에 있는 거하고 사전에 있는 득표율을 차이를 낸 겁니다. 빼기. 그냥 단순히 뺀 거예요. 단순히 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낙연 후보는 그 당일에 있어서 마이너스다. 당일이. 그러니까 사전이 훨씬 많이 나왔다. 이런 내용이고요. 황교안 대표는 반대로 지금 뭐 사전 투표가 훨씬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32, 46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 줄 한 줄이, 그러니까 사실 이 두 줄이 세트죠. 1 후보가 2 후보 세트, 이것도 세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이고, 또 반대로 이제 20대를 보게 되면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좀 집중을 위해서 20대는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20대, 21대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분석한 결과로는 20대도 조작이 20대도 조작이 있었다는 건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용산구 같은 부분, 그리고 이쪽에 동대문구 갑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조작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조작을 또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너무 현재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전 뭐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예전 총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게 있어서 현재 이 21대 총선에 대해서 어떤 증거가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제 좀 중요해질 테니까 이 부분도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는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때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20대도 조작이 있었다고 지금 이제 봐지는 거군요. 네, 이거는 처음에 보자마자 안 건 아니고요. 분석을 좀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작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복잡한 거를 매우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20대는 거의 없었다. 21대는 조작이 심하다,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는 몇 군데는 조작이 있었다는 게 이제 발견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작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이런 표를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 오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엑셀 분석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엑셀 분석을 이렇게 간 거죠. 이 부분인데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은 다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21대 총선의 그 결과들 발표하는 득표를 발표하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색깔도 똑같아요. 심지어 색깔 글꼴까지 똑같은데 이걸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복사해 와가지고 사실 인터넷으로 좀 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제 웹 크롤링이라고 해서 네. 간단한 프로그램을 짜면 소스를 알아서 다 가져옵니다. 쉽습니다. 쉬운데 이제 저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웹 크롤링을 지금 언어를 배워가지고 배워서 이걸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노가다를 할 거냐. 노가다를 하셨군요. 고민했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빨리 해보고 싶은데 이제 웹 크롤링을 또 이제 일일이 또 배우기가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노가다를 하면 얼마 안에 끝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일일이 붙여넣기를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했더니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칸 한 칸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있는 한 줄이 여기 한 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칸 한 칸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붙여넣기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옆에 있는 이제 특이한 부분이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임의로 추가한 건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한 표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분석할 때는 간단하게 표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표로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우겨 넣어야 되는데 우겨 넣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미 이 표들을 똑같은 이 표들이 250개가 있는데 이 250표를 하나로 넣기 위해서 1차로 한번 좀 걸은 겁니다. 필요한 정보들만. 필요한 정보들만 빼서 이제 걸은 부분이 오른쪽에 이제 표시된 이런 부분이고요. 보시면 뭐 당일 투표, 사전 투표, 그리고 전체표, 그리고 관내는 제가 일부러 추가를 했는데 너무나도 이제 관내 얘기가 많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추가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결과 이제 뭐 그 통계 분석은 이제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걸 처음에는 이제 이상하다고 해서 출발을 해서 그러면 해보자. 그래서 다 노가다 작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선관위의 자료를 그 방대한 자료를 싹 가서 소울팅을 하고 이제 그걸 또 일목요연하게 했더니 결론은 21대 4.15 총선은 이제 조작되었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죠. 조작됐다고 저는 이제 확실하게 단정을 했어요. 단정을 했어요. 야, 그거 단정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조심스러운 게 이제 공개 장소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발언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건 그냥 조작이다라고 이제 단정을 했습니다. 조슈아 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작은 100% 조작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는군요. 개인적인 생각이죠. 분석을 해본 결과. 이게 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하게 조작을. 20대는 조금 했는데 21대는 조작을 해도 너무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전국에 있는 그 지역별로 지금은 서울만 나왔지만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은지 10%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락을 결정하는 데는 1%, 2%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제 아무리 이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분석들이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그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뭐 당일만 찍은 것도 아니었다. 이런 부분의 분석들이 또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거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가 또 이쪽은 더 늘어났고 10%가 통합당쪽은 빠졌어요. 근데 이걸 합치면은 20%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죠. 20%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당일 투표랑 희석이 돼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 차이가 줄어드는 걸로 보였겠지만 사전만 놓고 보면은 20% 이상, 25% 정도의 차이가 항상 보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일률적 전 지역구에 쭉 이렇게 심하다는 결론이고 또 그 세 번째 3당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정의당 후보가 당선이 된 지역이라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어쨌든 좀 약간 좌성향의 국민들은 사전에 많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정의당 후보는 또 사전이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없어요. 세 번째 후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조작을 하되 같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나 민정당이나 이런 쪽은 조작을 해주지 않았고 1당 후보와 지역구에서는 1당 후보와 2당 후보만 어떤 조작된 흔적을 찾을 수가 있었고 더 확실한 부분은 이렇게 조금 이제 확대를 해본다면 잠시만요. 이렇게 좀 이걸 줘야겠네요.
이렇게 양쪽에 균형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뭐랄까요? 이쪽이 적은 데는 여기도 적고, 이쪽이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이게 균형이 딱 맞아요. 코카콜라 병 보듯이 예, 밸런스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걸 이쪽으로 떼어다 갖다 붙였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네. 다른 후보들은 놔두고, 다른 후보들은 일부는 정의당이고 일부는 무소속도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변수를 둔 이유는 유력 후보들을 우선 넣습니다. 네. 표를 많이 받는 후보들은 그러니까 세 번째 후보는 당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세 번째 후보를 넣은 이유는 유독 제가 분석했을 때 당시에는 1당, 2당 두 후보만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거 가지고 많이 언론에서 조롱을 많이 했거든요. 네. 세상에 뭐 두 득표율을 합치면 100%가 되는 바보 같은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후보만 비교하면 100%가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로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객관성을 또 다 담보하기 위해서 세 후보로 했고 나중에는 5명 후보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외로 분석을 보낼 때 5명 후보로 이제 또 보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객관적으로는 이제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확연하게 조작이 확연하게 조작이 됐다 결론을 내리셨는데 일부 그 교수들, 학자들, 논객들 또 언론들에서 이게 아니다고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조작됐을 리가 없다. 심지어는 우리 같이 이제 조수아 씨나 우리 같이 조작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막 미쳤다고 막 이렇게 호도하는데 그런 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그 같은 그 우파 쪽 진영분들에게 여러 가지 좀 이제 많이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변호사분들도 오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겨야 되는데 그분들도 이제 그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자체를 이해를 못 하세요. 잘 몰라. 맞아요. 이건. 그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도 분석을 하고 나서 확신을 한 거지. 저도 처음에는 이건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 어떤 조작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상하다 해서 출발한 거예요, 이제. 네. 그런데 뭐 엑셀이나 이런 수치를 잘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거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게다가 수학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법만 공부하신 이제 문과 계열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해 못하지. 상당히 힘든 부분일 겁니다. 그건 저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너무나도 이제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이라 사람이 약간 뇌 구조가 조금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쪽으로 성공하시는 분은 그쪽으로 또 이제 뭘까 천재적인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노력도 계속 그쪽으로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시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자신 없어 하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에요. 변호사분들이.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녹록치 않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뭐 그것 가지고 지금 메이저 언론에서 비판을 해요. 야, 니네 보수도 이렇게 한쪽은 부정선거라 그러고 한쪽은 부정선거 아니라 그러고 왜 진흙탕 싸움을 하느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이해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알아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밝히지는 못하지만 알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음모론이에요. 현재로서는 음모론이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음모론이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말이 많아요. 정말 어떤 내용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한다면 한통속이구나 뭐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자신감이 없고 약간 패배감에 정말 국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이렇게 낮다는 것을 알고 자괴감이나 어떤 뭐랄까 아주 성토의 그런 내용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과하게 오바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국민들도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해 보는 거죠. 왜 그럴까? 약점 잡혔나? 아니면 뒤로 나중에 어떤 거래를 하게 돼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은 국민들이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또 실제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과 연결이 돼서 유추들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입장에서 너무나도 아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려운 싸움이라고. 지금 뭐 중앙일보도 뭐가 희망적인 기사가 나왔고 나왔잖아요. 우파 유튜버 분들도 사실 뭐 일부는 또 반대하시지만 상당히 또 찬성하는 진영도 많고 국민들도 지지하는 국민도 많지만 실제로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보면요.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연락을 해요. 아는 친척분들이나 뭐 아는 친구들이나 연락을 하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만큼 언론의 힘이 막강하다는 거거든요. 언론에서 잘 안 다루고. 언론에서 한번 터트려주면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져요. 근데 터트리지 않으면 이건 국민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만큼 어떤 정보를 습득할 때 언론이나 그냥 집에 가서 TV를 켜는 것에 대해서 단순한 1차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는 할 수는 없고 다만 언론에서 지금 상당히 사실 제 친구 중에 기자도 있어요.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뭐라고 그러는데요? 저한테 왜 그랬냐요. 왜 그런 짓을 하냐? 네. 그러니까 안 돼요. 다 안 돼요. 기자들도 안다고. 그러니까 부정이 일부 있어 왔다. 그건 아는데 실제로 그거를 증거를 잡아서 뒤집은 적이 없고 별로 없고 뭐 3.15나 특별한 어떤 건 있지만 수호 없는 어떤 그 문제 제기들은 법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있었어요. 뒤집은 게 없고 이게 또 그러면 재개표를 해가지고 그 승패를 뒤집은 적이 있냐 그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도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다 넘어갔구나 뭐 한통속이거나 이렇게 보시지는 말고 네. 기자들도 일부 이번에 의혹을 가지고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어떻게든 이걸 이제 내보내려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분들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상부의 눈치나 여론의 눈치나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시위가 많아지면 본인도 어떤 뭐 좀 뭔가 이제 기사를 제대로 써볼 수 있겠다. 만약에 위에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설득해라고도 쓰겠다라는 부분도 또 있는데 현재는 이제 뭐랄까요 좀 뭐 약간 시위 방식이 바뀌어서 침묵 시위 이런 식으로 또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요 어려운 상황이죠.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좀 침묵 시위에 대해서는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언론에서 이걸 건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그 부분하고는 약간 안 맞는다. 기자들의 관심이 있는 부분. 기자들도 저는 이제 몰랐는데 상당히 이게 특종이라는 예감이 들면 기자들도 사정없이 달려들더라고요. 그렇죠. 확실하면. 네. 근데 그 전에는 상당히 몸을 사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상대가 뭐 엄청난 힘을 가진 집단이고 그러니까 언론도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근데 이제 조금씩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네. 중앙일보 어저께 또 터뜨린 거 보셨죠? 그런 네. 것도 있고 SBS도 관심 갖고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일보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최보식 칼럼 보면은 부정선거라고 단정은 못하지만 상당히 선관위가 문제가 있고 관리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오늘 쫙 썼거든요. 조선일보에서도.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확실히 밝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부정선거라고 우리는 이제 단정은 하지만 이제 뒤집어 엎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저는요. 일개 국민이지. 네. 뭐 어떤 수사기관도 아니고요. 검찰도 아니고 네. 뭐 어떤 뭐 법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탐정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모아서 이럴 것이다라고 시나리오도 얘기하고 하는데요. 네.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일단 처음에 듣자마자 요즘 시대에 선거 부정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방법으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표옮기, 표갈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산 조작 혹은 실물 조작, 표를 넣는 실물 조작 두 가지에 의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생각외로 쉽다라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그 정도까지는 왔어요. 네, 전환을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이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정말 조작을 했다고 단언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쉬운 예도 있으니까 이 방법을 썼든 아니면 이 방법보다 조금 좀 거친 방법, 좀 서툰 방법을 쓴 저는 아주 상당히 세련된 방법을 제시한 거거든요. 누가 봐도 조작을 눈치 못 채고 증거인멸도 쉽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티가 안 나게끔 네. 그리고 매끄럽게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한 건데 이 방법으로 안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쉽게도 할 수 있으니 제발 이제 뭐 저기 법원에서는 증거 보존을 해주시고 네. 검찰에서는 수사를 해주시고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런 국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제안하는 시나리오지. 나중에 봤더니 왜 이 방법은 아닌데 왜 다른 방법 얘기했냐? 왜 틀렸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 중앙일보 발표 내용을 보면 방법을 섞어서 쓸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네. 여러 가지 동시에 한 흔적도 보입니다. 예. 벤자민 윌커슨 선생은 네. 모든 방법 다 썼다고 예. 보시더라고요. 조슈아가 말한 네. 모든 방법을 네네. 다 쓰고 거기다 플러스 얹어서 네. 다 썼다고 아주 무지막지하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조작을 했다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돼요. 100표 중에 한 10표나 10표 이상을 다른 쪽 후보로 넘겨야 되는데 네. 그럼 티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티가 나기 때문에 전산 조작으로 했고 실물 조작은 안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물론 실물하고 전산 조작이 다른 부분은 끝단에서 약간의 트릭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 표 갈기라고 하는 표 분류기에서 조작하는 거는 한 뭐 3% 내지 5% 했고 또 다른 부분에서 사전 투표함에서 또 몇 프로 했고 또 중간에 어떤 표 뭉치 100장짜리를 그냥 표함에 넣어버렸다는 그런 또 증언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또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그리고 또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이 후보 두 번째 후보 네. 통합당 후보의 표를 무효표로 상당히 많이 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복합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 방법은 조슈아가 그동안의 시나리오로 제시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도 있고 또 다른 네. 또 다른 시나리오까지 해서 네, 무효표는 또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벤자민 선생 얘기는 쓸 수 있는 거 다 무지막지하게 썼대요. 아니, 저보다 상당히 과격한 어떤 추리이신데, 그러니까, 예. 사실 저도 대놓고 얘기 못 하겠지만, 네. 조금 그쪽 편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전산 조작이 메인이고, 네. 다른 부분은 눈을 돌리기 위해서, 약간 연막 작전이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합동작전. 골고루 그냥. 골고루. 예전부터 해오던 아주 그냥 전통적인 방법도 일부 쓰고, 그렇지. 또 이제 볼리비아나 뭐 여기저기서 또 배운 방법도 쓰고, 골고루 쓴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야, 대단한 거 봅니다. 우리가 밝히는데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제 거의 뭐 증거들은 지금 차고 넘쳐요. 네. 증거들은 뭐 더 이상 뭐 필요가 없는데 이제 내부 고발자가 나와주면 그건 이제 화렴점정인데 네. 그거 기대하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밝혀야 되는데 재검표로 가면 밝힐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검표 하면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네,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후보들과 그 통합당 후보들과 네. 좀 특히나도 좀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네. 직간접적으로 이제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했고요. 예. 저는 잘 몰랐는데 많이들 다 보셨더라고요. 네, 많이 봤어요. 예, 관심 내가 낙선이 됐는데 당선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이 있으셨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저는 너무나도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네. 제가 자신감에 차 있던 이유는 뭐냐면 네. 데이터 보고 자신감을 차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은 데이터 보고 자신감에 차 있는 걸 보고 약간은 이제 확신이 조금 어려웠던가 봐요. 이게 뇌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네. 그게 아까도 처음에 설명했듯이 네. 이 인문계 쪽 뇌 구조하고 네. 이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를 보면 일단은 100%인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 100%인데 100%니까 이제 실물 증거는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다 해도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100%인데 그래서 다른 것들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 맞는 거 찾고 이제 모아보는 식으로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100%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데이터가 증거. 저는 이게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그분들은 이게 증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신뢰를 좀 이렇게 강하게 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을 이해해요. 네. 저는 이제 맨날 뭐 전자공학이나 이런 쪽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증거들을 제시해도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도 못 믿어요. 반대예요, 반대. 그래.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데이터에 100% 자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로 이제 나중에 밝혀주시면 되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끊고